사법부가 지난날의 과오를 바로잡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법부에 의한 자체 개혁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에 개혁을 맡겨도 될지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사법부의 자체 개혁 조치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사법개혁의 경우 급선무는 사법부 독립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법원 구성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현행 헌법 104조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대법관의 임명을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한 제도는 제4공화국 이래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이 선호하는 인물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후에 그로 하여금 대통령에게 우호적 인사들을 대법관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의 독립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늘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재헌헌법을 보겠습니다. 재헌헌법 78조는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2공화국 헌법은 78조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이를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한다. 전항의 선거인단의 정수, 조직과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서 정한다. 1항 이외의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결의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제3공화국 헌법은 대법원장은 법관 추천회의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그리고 대법원 판사는 법관 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경우 각각 국회의 동의와 제청이 있으면 반드시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가 아닌 법관은 대법원 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관 추천회의는 법관 4명, 변호사 2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법률학 교수 1명,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거 헌법 조항들에 비춰볼 때 사법부 수장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것은 국가 원수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헌법적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공화국 헌법처럼 선거로 선출하는 방안은 사법의 정치화 가능성 등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다지 추천할 만한 방안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장의 추천이나 대법관의 추천, 동의를 법관 추천회의 또는 대법관 추천회의와 같은 합의기구에 맡기는 방안은 대통령의 일방통행을 막기 위한 적절한 장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법관 추천회의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은 한번 재고해 보아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차라리 대학 교수가 3명이 되거나 변호사가 5명이 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죠. 또한 대법원장은 3천여 명의 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한 손에 쥐고 있는데 이 역시 전횡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때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안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다음과 같은 개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헌법 개정 제안안 제104조 제1항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2항 대법관은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3항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법률로 정하는 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항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법관 인사위원회의 제청으로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5항 대법관 추천위원회 및 법관 인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아울러 재판제도 역시 개선 정비가 필요합니다만 이는 주로 법률 수준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제도가 종종 문제가 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의 입장에서 사건 폭주로 인한 재판 부담과 고충은 이해가 되지만 국민이 납득하기는 곤란한 경우가 그 밖에도 많습니다. 상고법원 도입 시도도 있었고 1심과 2심 재판을 내실화하기 위한 몇 차례 시도가 있었습니다. 성과도 없지 않았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의 확대 개편을 통한 민형사 대법원, 행정대법원, 노동대법원 등 전문법원 제도의 도입 같은 좀 더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또한 행정소송의 1심, 2심의 배심원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권의 남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는 이유에서입니다. 다음으로 항소심의 구조 개편도 생각해 봐야겠죠. 항소심 법원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장애가 되고 중복되고 왜곡된 항소 구조로 인해서 과중한 심리 부담, 소송 지연 등 사법 비효율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항소법원을 확대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항소심의 사후심화 등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연된 사법처럼 비효율적인 사법은 결코 좋은 사법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편한 사법 역시 좋은 사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국민의 권리 보호 요구를 잘 충족시켜 주면서 동시에 효율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보편타당한 정답이나 특효 처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의 실질적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항소심 법령 해석을 통일한다든지 심급 구조의 명확화 등을 가능케 해줄 대안으로 지역별로 단일 항소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합니다. 이와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화, 제1심의 강화, 법관의 전문화, 법관의 증언 및 재배치 등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개선 방안들은 대부분 법률 수준에서 가령 법원 조직법 개정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현행헌법 110조 4항에 따른 비상계엄 시 군사재판의 단심제도도 이제는 폐지 또는 그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성공 여부는 법률과 제도가 설정한 범위 이상의 과잉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견제와 균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제도 개혁의 핵심 과제일 것입니다. 오늘 서울대학교 홍준영 명예교수께서는 사법개혁의 경우 사법부 독립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법원 구성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헌법 104조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지연된 사법, 비효율적 사법, 불편한 사법은 국민을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효율적 사법 서비스로 국민의 권리 보호 요구가 잘 충족되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법관의 윤리심사와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